안녕하십니까? 초보 공인중개사 형광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재개발 진행 절차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올린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해 드리자면, 자, 먼저 재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사업을 맡아서 시행하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그 다음 이 추진위원회가 지역 소유자들의 동의를 75% 이상을 얻어서 조합을 설립합니다. 그런 다음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 시행인가를 관할 구청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이어서 계속할 텐데요. 오늘은 이 네 번째 단계에 이어 다섯 번째 단계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바로 종전자산평가입니다. 시공사를 선정한 후에 사업 시행인가가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얼마나 쳐줄 건지 감정평가를 하는 단계입니다. 건물, 그리고 대지 면적, 건물 연식 등을 평가한 후에 감정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가가 나오면 거기에 비례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권리가를 산정합니다. 그 권리가라는 것이 조합에서 인정해주는 최종 건물 가치입니다. 권리가액을 조합원 분양가에서 빼면 추가 분담금이 나옵니다. 자, 어렵고 복잡하죠? 자, 다시 정리하면, 자, 만약 기존 주택의 감정가가 5억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비례율이 80%가 산정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분양 가격이 8억이라고 한다면 추가 분담금은 4억이 되는 겁니다. 비례율이 100%라면 추가 분담금은 3억이 됩니다. 비례율이라는 게 처음에 100%로 산정이 되지만 그게 확정이 아니라 나중에 더 낮게 바뀔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분담금 산정 시 금액이 많이 나올 경우 조합원 비대위에서 협상하느라 시간이 많이 지연될 수도 있고요. 이번에 여섯 번째 단계인 조합원 분양 신청입니다. 조합에서 감정평가액과 그에 따른 대략적인 추가 분담금을 통지하고 나면 조합원들에게 분양 신청하라고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몇 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을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현금 청산자로 분류돼서 현금을 받고 팔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곱 번째 단계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일곱 번째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입니다. 이제 마지막 행정 절차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것은 앞부분에 나왔던 사업시행인가의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확정짓는 과정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최종 인가를 받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 금액과 추가 분담금과 조합원 분양가를 확정합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가를 정한 뒤에 시공사와 예상 공사 비용을 산정하여 총 사업비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총 사업비에 맞춰서 비례율을 확정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감정평가액과 추가 분담금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바로 그 비례율입니다. 보통은 종전 자산평가 시에 적용했던 비례율 100%로 최종 확정하여 인가받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만 사업 진행이 연장되거나 사업성이 예상보다 좋지 않을 경우 비례율이 그보다 낮게 적용되어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고 조합원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모든 행정 절차는 다 끝이 났고요. 이제는 이주하고 철거하고 착공하고 일반 분양을 한 뒤 그 다음에 준공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입주하고 그 다음에 청산과 조합을 해산하는 과정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다면 이제 모든 행정 절차는 끝났고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되겠죠. 이때 이사 비용과 전 월세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이주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공사가 시작되고 나면 그 후에 일반 분양을 합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를 하고 청산 및 조합이 해산됩니다. 여기서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나왔던 조합원들의 현금 청산이 아니라 자신의 기존 주택 가치보다 더 작은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 그 차익을 지급받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봅니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나서 조합을 설립합니다. 그 다음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 종전 자산평가를 받고 조합원 분양을 하고 그 후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습니다. 그런 다음 이주, 철거, 착공, 일반 분양, 준공, 입주 단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재개발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구역 지정을 받고 조합 설립까지 걸리는 기간은 지역 사정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조합 설립 후 사업 시행 인가까지 보통 2년, 사업 시행 인가 후에 관리 처분까지가 2년, 그리고 2주부터 공사 완료까지가 보통 4년이 걸립니다. 다시 말해 조합이 설립되고 완공 입주까지는 보통 8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나 구역을 지정받고 조합 설립되기까지를 전체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익성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조합 설립 후에 투자하거나 혹은 사업 시행 인가 후에 투자를 권합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윤곽이 점차 잡힐수록 그에 따라서 시세는 당연히 더 오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는데요.
재개발 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법적으로 정해 놓았는데요. 그 시점이 바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 매수를 하여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조합원 지위가 인정이 되어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단계 이후, 인가를 받은 이후에 매수를 하였다면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따라서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현행법은 그렇지만 올해 9월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서 정비구역 지정 후로 개정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는 매수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매수를 할 수 있지만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부동산 관련 법들이 자주 개정되고 더욱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중개도 해야 하고 변하는 법에 대한 이해관계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럽긴 합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여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